정시의 사주명리 제57강 오늘은 육식갑자의 25번째인 무자일에 난 사람 무자일주편입니다. 무토와 자수로 이루어진 무자일주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양의 지지와 그리고 양의 천간으로 이루어진 무자일주는 자수가 무토를 보아서 정제에 해당하면서 12운성으로서는 태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수의 지장간에서는 수기만이 존재하는데 임수와 계수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지장간에 있는 임수는 무토를 보아서 편제에 해당하면서 즉 왕지의 12운성으로서는 왕지에 놓입니다. 그리고 지장간에 있는 계수는 무토에서 정제가 되면서 걸록지에 놓이게 됩니다. 12운성으로서는 녹지에 놓이게 됩니다. 다시 무자일주의 하나하나씩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즉 무자일주는 무토의 상과 그리고 자수의 바다로서 출생지와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무자일주는 산속의 다람쥐로서 심성이 착하여서 기본적으로 제복은 타고난 사람이지만은 욕심을 부린다면은 차곡차곡 모았던 재물에 대한 그리고 태의 재물에 대해서는 태의 아직 미숙함으로 인해서 파재가 재성이 깨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무자일주는 무토의 땅 밑에 있는 두더지의 모습처럼 자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기운은 강하지 않는 사람이며 또 사생활이나 재물도 밖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즉 노출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무자일주는. 그리고 또 무자일주는 토굴 속의 박쥐로서 박쥐 개수가 제가 박쥐를 이야기하는 거죠. 박쥐로서 자기의 영역이 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토굴 속에 있으니까 자기의 영역이 강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구분되는 것으로서 무자일주는 일반적 성향과는 다소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기만의 강한 개성을 나타내기에 사회성은 약한 것이지만 무자일주 자신은 아무렇지 않은 태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무자일주의 무토는 저녁 노을이며 그러니까 무토를 무하라고 이야기하죠. 저녁 노을이며 자수는 비로소 비온 후에 저녁 노을이 지면 내일은 맑아질 것이라는 천지의 조화를 담고 있어서 무자일주는 영감이 좋은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자일주는 마른 땅에 비 내린 모습으로서 온갖 것을 키울 수 있는 풍요로운 땅임을 나타내어서 부자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무자일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또 무자일주는 무토의 산에 맑은 물이 흐르는 산으로서 사람들이 찾아서 휴식을 취하는 산이 되어서 편안하고 여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이와는 반대로 물이 많아서 홍수에 휩쓸린 산으로서 붕괴 직전의 산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산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사람으로 빗댄다면은 병으로 고생하거나 도산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무자일주의 여러 가지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자일주에서 무토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고 또 자수는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임수를 내장하여서 인정은 있으나 지금 지장간에 임수가 있다는 거죠. 임수를 내장해서 인정은 있으나 그 정을 무토로 인하여 무토는
임수를 지금 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 정을 무토로 인하여 밖으로 잘 드러내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또 무자일주는 안전자리가 추운 자수로서 자의 글자는 추운 겨울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추운 자수는 해자 축은 겨울을 나타내기 때문에 추운 자수로서 사하고 오의 따뜻한, 그러니까 이게 사오는 지금 인성이 되죠. 인성으로서 여름을 나타내니까 따뜻한 이런 뜻이 있고, 따뜻한 어머니의 정을 그리워하지만은 천간의 병정화, 즉 모친이죠. 여기도 역시 병과 정화는 지금 전부 인성으로서 모친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친은 병정화가 자에 오면은, 자에서 병정화를 보면은 절퇴지에 놓이고, 또 치지의 자와 또 사는, 자가 있는데 사가 지금 지지에 오면은 태태의 조합으로서 병고의 조합이 이루어지고, 또 자가 또 지지에 오하가 오면은 오는 충의 관계로 자오충이 일어나죠. 충의 관계로 이루어져 어머니와는 쌓인 정이 부족하여서 모선망으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다는 거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는 모선망으로서 고독감을 느끼기 쉬운 일주가 즉 무자일주입니다. 또 무자일주는 지장간에 재성만이 임하여서, 지장간에 재성은 임수와 개수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장간에 재성만이 임하여서 임수와 개수는 재성에 해당하니까 재성만이 있어서 재성에 대한 욕심만으로 집중된 사람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자일주는 일지가 자수도화이고, 또 자수는 또 자, 오, 묘, 유는 전부 왕지로서 도화살이죠. 도화이고, 재성과의 명암 합을 이루어서, 그리고 자는 무토는 즉 무게합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게합을 이루어서 여명의 경우에는 재성인 노랑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신랑과 재성은 그러니까 부친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노랑과 인연이 맺어지기 쉽다고 했습니다. 무자일주의 남명은, 즉 남자는 고집은 있지만은 추진력은 약하기에 근본적으로 큰일은 잘 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무자일주는 기가 엷어서 손해보는 일도 많은 편입니다. 또 무자일주는 현처를 두지만 지장간에 또 다른 재성을 두어서, 인계수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재성이 또 다른 재성을 두어서 재치하거나 아니면 독신으로 아예 살게 됩니다. 또 무자일주 여명의 경우에는, 여자의 경우는 자수로 마음이 약해서 눈물은 많으나 정편제가 혼재하여서 제복은 좋은 편으로 지갑과 통장에 잔고가 비는 날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자일주는 지장간이 재성만으로서 이루어져 있기에 일주만으로 볼 때는 제극인의 구조로서, 그러니까 재성이 인성을 극한다는 거죠. 재성이 인성을 극하여서 공부에는, 즉 인성은 공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공부에는 별 취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중앙토 무토는 중앙토이죠. 동서남북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중앙을 가리킨 데에서 중앙토라고 하는데, 무기토를 중앙토가 자수 재성을 만나니 오로지 재성만 키우려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토가 예를 들어서 자수를 만나면은 자수를 엄청 강하게 하고, 그리고 또 무오일주 같은 경우에는, 무오는 지금 인성이죠. 그러니까 인성을 만날 때는 인성을 강하게 하고, 자수를 만날 때는 자수를 또 강하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자일주의 무토에는 온갖 것을 채운다는 의미가 있고 또 자수에는 잉태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채우고 가지려는 것으로서 무자를 욕심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또 부지런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자수는 글자 그대로 자식을 나타냅니다. 아들 자자이니까 자식을 나타내겠죠. 또 무자는 무자로 아들이 없는 것으로 무자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무토가 자수에서 절태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태지는 태지의 설명입니다. 태지는 유시무정과 같아서 처음은 있지만은 끝이 없는 거죠. 유시무정과 같아서 태기는 있지만은 중간에 유산이나 낙태가 있어서 온전하게 자식을 얻기 어렵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태지의 원래 모습은 새로운 생명의 태동이며 또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기획하는 단계가 즉 태지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의 모습은 양의 모습과 병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날짜가 지남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급속히 변해가는 것이 태지와 즉 양지의 모습이겠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어제의 모습이 전혀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해 간다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태지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침해되지 않는 자기만의 세상, 즉 자기만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지에 있는 사람은 자기만의 독창성을 발휘하여서 예전에 없던 결과물을 내놓기도 하고 또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는 것이 즉 태지의 모습입니다. 앞장 태지의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태지는 또 이박인 사람이 많아서 이박은 기가 엷은 사람이란 거죠. 기가 엷은 사람이 많아서 상대의 눈물과 하소연에 약한 사람이라 자기와 같이 순수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자일주가 그렇다는 거죠. 또 태지는 일정 환경에 둘러싸여서 태지는 즉 어머니의 뱃속과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태지는 둘러싸여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지 못하여서 순수한 사람이라서 사회성이 약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지키기만 잘 한다면 재성이 노강으로서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명에서 재성은 시모에 해당합니다. 시어머니에 해당하는 것이 재성입니다. 시어머니가 절태지에 놓여 있다면은 시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해외로 가셨거나 또 기도의 도량에 가 계시거나 아니면 환자로 오랫동안 요양 중에 계신 것으로서 절태의 상태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재성은 부친에 해당하므로 재성은 또 여자의 경우에는 시모에 해당하고 시어머니 해당하고 또 아버지에 해당함으로써 부친 역시 시어머니와 같이 일반적으로 평온한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재성인 금전에 대한 것은 시모이거나 시어머니거나 부친이거나 아버지거나 재성은 근록에 놓여서 어떠한 형태의 것으로 들어오든 나에게 재성인 즉 재화로 들어오는 것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자일주의 식신인 경금은 살을 보아서 사종 태궁에 놓여 명주는 힘없는 상태이고 사종 태궁이기 때문에 힘이 별로 없는 상태라는 거죠. 상태이며 유산이나 낙태가 있거나 아니면은 식신이 지금 아들 딸을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경우에 유산이나 또 낙태가 있거나 아니면은 일찍 떠난 자식이거나 일찍부터 유학으로 집을 떠난 것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식의 건강도 항상 염려되는 것입니다.
사의 특징은, 이 사라는 것은, 사의 특징은 12운성으로서 사의 특징입니다. 특징은 심사숙고, 그리고 어떤 일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또 관리가 잘 되지 않음, 또 육체적 활동은 싫어함, 또 머리는 발달됨, 그리고 외부와는 분리되어 조용한 상태 등을 나타냅니다. 식상인 나의 활동이 사에 있고 사의 영역에 있고, 또 재성이 노강에 있다는 것은 육체적 노동이 아닌 순전히 아이디어 생각의 영역으로만 돈을 벌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획득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자일주의 상관인 신금은, 위에서는 지금 식신인 경금을 이야기했고 사에 놓이고, 상관인 신금은 장생을 보아서 생종 태공에 놓여 식신을 본 경우와는 반대로 바쁘게 움직이고 발로 뛰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상관으로 장생지에 놓인 사람은 남다른 억척스러움과 재주가 있어 움직이지만 주위에 돕는 사람도 나타나고 비교적 모든 일이 쉽게 풀려가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관의 근본은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다소 탈법적인 성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자일주는 편관인 간목은 목욕지를 보아서 욕종 태궁에 놓입니다. 이 욕지는 씻고 또 씻어서 폼을 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양만 번들이 하다는 거죠. 번들이 폼을 내는 것이고, 정관인 을목은, 간목은 편관이죠. 간목은 편관에서는 목욕지에 해당하고, 그리고 을목인 정관은 병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병종 태공에 놓여서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기 쉬운 사람입니다. 돌아다니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자일주는 식신인 앞에서는 식신을 했죠. 식신인 경금을 보고 편관인 간목을 본다면은 앞에서 식신은 사이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경금은 지금 목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종, 그런 욕종 태공으로서 어찌하였든 먹고서 멋만 부리는 한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자일주에서, 그리고 또 상관인 신금은 생지를 보고서 정관인 을목은 병지에 놓여서 생종병궁, 그리고 생종병종, 그리고 태공에 놓여서 편관과는 달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입니다. 재화를 버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무자일주는 식신과 상관, 그러니까 식신과 상관, 정관과 편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는 일주입니다. 그리고 이 식신과 상관과 정관과 편관이 나누어지는 것인데, 사주는 태어나는 시간이 2시간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식신과 상관이 2시간 단위로 바뀌고, 정관과 편관도 2시간, 시에 났을 때는 2시간에 따라서 단위로 바뀌고, 월에 났을 때는 월의 단위, 한 달, 2달 만에 또 바뀐다는 것이죠. 2시간 단위로 바뀌게 되니 2시간이 운명의 갈림길이 될 수 있고, 태어나는 날짜는 하루가 운명의 갈림길이 되기도 하고, 또 월에서는 한 달이 운명의 갈림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식신이라서 좋고 또 상관이라서 나쁘다는 것은 십성이 이런 것 전부, 식신과 상관은 십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십성의 고정된 관념은 아니며, 아울러 정관과 편관의 개념도 때에 따라서 바뀐다고 했습니다. 또 식성으로서 식상은 나의 활동력이라고 그랬죠. 자식과 작물을 나타내고, 식상은 그러니까
식상은 여명의 경우에는 자식이고, 그리고 또 남자의 경우에는 장모를 나타내고, 재성은 남자의 경우는 처를 나타내고 또 부친을 나타내고, 관성은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을 나타내고, 남자의 경우는 자식을 나타내는 거죠. 관성을 나타내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하지 않을 때도 이와 같은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자일주에서 편인인 병화는 태지로서 태공에 놓이고, 정인인 정화는 절지로서 절종태공에 놓입니다. 이와 같이 절태로 종하고 태공에 있는 인성은 미약한 걸로서 모친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계신다고 해도 몸이 불편하거나 또 개가한 상태로 모친에 대한 사랑은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있어도 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을 공부로 본다면은 무자일주는 일주로만 보았을 때는 학교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인성을 문서로 본다면은 자격증 같은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아서 눈앞에 보이는 재물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성이 투간하고 뿌리를 두는 사람은 노후 대책으로서 자격증에 열중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주는 절태에 놓인 인성이지만은 타주에 인성이 있어서 뿌리를 두고 또 지장간에서 인성의 암합이 이루어진다면은 공부를 충실히 하여서 교육계에 진출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놓인 사람이 교육계에 진출하였다면 역시 일지의 지장간에는 재성만이 존재하기에 재탐으로 인한 망신을 당할 수 있기에 욕심은 반드시 버리고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자일주는 비인살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비인은 양인에 해당하는 지지를 충하는 지지입니다. 양인은 금이 되어 일간을 수호할 수도 있는 신이지만은 양인이 왕하여서 분에 넘칠 때는 각종의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비인은 무심코 던진 말이 나르는 칼이 되어서 배우자나 상대에겐 심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비인은 일에 열중하다가도 쉽게 실정을 느껴서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비인은 특히 모험성이 강하여서 투기를 즐겨서 파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비인의 사람이 성공을 하여도 그때뿐일 경우가 많고요. 또 비인살은 약하다고 하여서 무시하기 쉬우나 나름대로의 살성이 있으며, 또 비인이 중첩된다면 강력한 작용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 원국에 양인이 있고 비인이 있는 경우는 호록지신으로서 희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나를 녹을 보호한다는 거죠. 호록지신. 녹은 재성이니까 재성을 보호하는 신이라는 거죠. 지신으로서 희신이 되는 경우, 좋은 신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비인에는 기회의 성분도 있습니다. 예술가, 즉 예술과 기능의 성분도 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술 쪽이나 기능 쪽에 진출하려는 사람은 앞으로 전공을 택하는 사람은 비인을 가지면은 일단 예술과 기능 쪽에
전공을 택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양인과 비인이 있는 사주는 후천운에서도 충하는 운을 맞이하면은 희운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위의 표에는 일간 갑, 예를 든다면은 갑 일간이 글록은 녹지는 인성이 되겠죠. 녹지는 인이 되겠는데 지지에 인이 오면 글록이 되겠는데, 그리고 양인은 즉 녹 다음에 자기죠. 임묘진으로 흘러가게 된 녹 다음에는 양인이 되고, 비인은 양인을 충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묘유충이 되겠죠. 그래서 유가 있으면, 갑에 유가 있으면, 지지에 있으면은 비인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지금 하고 있는 무자일주입니다. 무자일주는 지금 비인살이라 그랬죠. 비인살인데 이것은 양인과 좌우충 되는 것입니다. 양인과 좌우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글록은 이거 사가 오면은 글록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무자일주는 육수에 해당합니다. 육수에 해당하는 일주가 무자일주입니다. 그리고 그 육수는 재치가 있고, 그리고 또 성격이 급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독단적인 기질이 강하여서 동업 등에는 건물인 일주입니다. 육수에 해당하는 일주는 병오, 정미, 무자, 무오, 기축, 기미 일주가 육수에 해당하는 일주입니다. 재치, 육수는 재치와 성격이 급하고 또 자기만을 생각하고 독단적인 기질이 강하여서 동업덕에는 건물인 일주가 즉 육수에 해당하는 일주라고 했습니다. 또 무자일주는 구추방해가 있습니다. 구추방해는 이성 간의 혼탁으로 인하여서 망신과 가정 풍파를 암시하는 성분입니다. 구추방해, 9가지의 추한 일과 그리고 막힘이 방해되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가정 풍파를 일으키고 망신을 일으키는 것이 구추 방해살에 해당하는 일주들입니다. 또 구추 방해살에 해당하는 일주는 을묘, 을유, 그리고 무오, 무자, 기묘, 기유, 신묘, 신유, 그리고 임오, 임자 일주가 구추 방해살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또 구추 방해살이 시주에 있으면은 구추 방해가 있으면 자녀가 구추 방해를 보이기도 쉽다고 했습니다. 시주에 있을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자녀에게 구추 방해가 나타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무자일주는 따뜻한 인정이 흐르는 사람이지만은 때로는 쓸데없는 고집으로 인하여서 미움을 사기도 합니다. 무자일주는 이제에 밝고 태어난 제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에 밝다고 했습니다. 무자일주는 개, 축, 신, 진의 운에는 천간과 지지의 합이 오는 운으로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운이 되고, 즉 자축합이 되고, 그리고 무게합이 되고, 그리고 신자진 삼합이 되겠죠. 삼합이 되는 운으로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운이 되고, 배우자가 또 개축 일주이면은 무게합이 되고 자축합이 되기 때문에 천간과 지지가 합하여서 해로 할 수 있고, 또 시지가 오와 미가 되면, 오와 미이면 원진살과 충격으로 인하여서 해로 하기 어렵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무자일주를 구원하는 천을 기인은 축의 자와 미의 자입니다. 기인이 명식에 있으면은 복명이 되고, 축과 미의 자가 명식에 있으면은 복이 많은 명조가 되고, 운에서 만나게 된다면은 염원하던 일이 풀리는 운이 됩니다. 그러나 축이 미를 보거나
그러니까 명조에 축이 있는데 미가 운에서 와서 일단 축미충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미가 명조에 있고 축이 운에서 와서 만날 때는 서로 축미충으로서 깨어지는 것으로서 복이 화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또 남자의 경우에는 남명은 정편제와 무게합하고 명암합으로 이루어져서 여자에게 익숙해 있다고 했고, 그리고 또 연령 차이가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을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또 무자일주는 자수의 수기로서 성력도 노년기까지 지속되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명은 담백해 보여도 수의 자이기 때문에 자수이기 때문에 농염한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냉정과 불감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은 목화 금이 구전된다면 완비되어 있다면 목기와 화기와 금기가 완전히 구비되어 있다면 탈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자일주는 일지가 태지로서 남자의 경우에는 권위적인 것이 있고 또 잔소리가 좀 심한 편입니다. 또 여자인 경우에는 여간에서는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이기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자일주는 확실한 철학이 부족하여서 조금은 밋밋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무자일주의 자수는 지로서 번식력이 뛰어나며 다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재성인 도화로서 수완이 좋고 풍류를 즐기면서 주색 잡기에도 능한 사람이 즉 무자일주가 되겠습니다. 또 무자일주가 수룬에서는 정임합과 무게합의 암합이 생겨서 수룬이 올 때죠. 수룬 올 때는 수룬 안에서 신과 정과 무와 토가 지금 지장간에 있죠. 그래서 자의 개수와 임수가 있어서 즉 정임합이 이루어지고 무게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무게합의 암합이 발생해서 일탈이 강하게 일어나고 또 수run이 올 때는 천문이 또 천문은 술시와 해시에는 천문이 열린다 그랬죠. 천문이 열리는 운으로서 전라의 운이 시작되는 것으로 스트레스가 엄청 심한 운이기도 하며 또 건강적으로는 위에 무력증이 생기는 운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가 술이 되면은 위에 물이 많이 차 있는 그런 것을 표방을 해서 지금 위에 무력증이 온다고 했습니다. 생기는 운이기도 하는 운입니다. 또 그리고 또 정임합은 색정의 합이며 무게합은 무정지합이기도 하며 또 무게합이 일어날 때는 금전적으로 얽히는 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전수수가 일어나는 운이 무게합의 운이라는 것이죠. 무자일주에 묘가 월이나 시에 있으면 묘의 자리가 월지나 시지에 있으면 색이 강한 편이라고 했고 또 이로써 생식기에 병을 얻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의 자가 월이나 시에 있으면은 여명일 경우에는 요통이나 자궁이나 유방의 병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오행을 고루 갖추고 있는 사람은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또 무자일주에 축이 있고 무자일주에 축의 자가 명식에 있고 묘의 운이 온다면은 그러니까 자묘형이 일어나겠죠. 자묘형이 일어나는데 온다면 재빨리 축의 굴러서 자의 묘의 운이 온다면은 자의 지는 축의 굴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재성의 일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피신하여서 일주의 재성은 일탈하고 오의 운에서는 또
오의 운이 온다면은 좌우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충으로서 암화빈, 좌우충이 되면 암화빈, 그리고 정임학과 색정지합을 이루어서 또 일탈을 보이기 쉬운 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자의 자는 미토가 원진살로서 옆에 접근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관계였습니다. 원진살 중에서도 자미 원진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요. 자미 원진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자일주는 재성이 강하여서 처의 덕을 보지만 신약한 일주라면은 엄처시야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자일주가 중반기 이후에 관의 힘이 강해진다면, 그래 대운에서 관의 힘이 강해져 온다면은 사업에 손을 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자일주가 직업을 택한다면은 금융기관이나 무역, 격리, 보험 계통이 적합하고, 또 토목, 건축, 농수산품, 그리고 의사, 특수기술직, 종교인이나 역술인 등에도 직업이 괜찮은 직업이 되겠습니다. 또 무자일주는 비장, 그리고 위장, 허리, 갈비뼈, 기 부분에 탈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 그리고 신장과 방광, 비뇨기계에 약하고 위장 장애를 겪기 쉽다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자일주는 지지가 재성으로만 이루어져 욕심만을 버리고 자기의 것만 잘 챙긴다면 부자로서 한평생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57강 육식갑자의 25번째인 무자일주의 여러가지 성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무자일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58강은 기축일주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적인 구독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